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1강. 오늘도 에이리언과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돼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거장 리들리 스콧은 1979년 SF 공포 호러의 최고의 걸작품인 에이리언 을 제작을 해서 개봉을 해서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영화 제목인 에이리언은 바로 이 외계 생명체를 뜻하게 되는데, 이 에이리언이 그리스어로 제노모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프라고 해서 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와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리언이라는 말보다는 제노모프라는 말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같은 얘기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 개 생명체, 엄청난 그 괴물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 괴물 제노모프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잘 보이시면 모르죠.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노모프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제노모프가 이 제노모프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오보모프라는 그 알에서 태어나서 오보모프는 알에서 페이스허거라고 하는 이렇게 생겼는데, 페이스허거라고. 이 페이스허거는 그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오보모포가, 이 알인데 이 알이 터지면서 페이스허거가 튀어 올라가지고 사람 얼굴에 딱 달라붙어서 사람의 목구멍에다가 유충을 심는다 그래요. 그럼 그 유충이 사람의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의 심장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심장 쪽 위치로 들어가서 그것이 체스트 버스터라는 걸로 자라서 사람의 가슴을 뼈를 부수면서 몸을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상태. 그래서 체스트 버스터라고 그러는데, 가슴을 튀어나온다. 근데 여러분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기로 생긴 게 이제 페이스허고, 남성의 성기처럼 체스트 버스터. 이렇게 HR 기거라고 하시는 분이 이와 같은 이 에이리언 제노모프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물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손을 또 많이 보긴 했겠죠. 그래서 이 체스트 버스터가 자라면은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되는데, 좀 전에 본 이 제노모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계열로 이렇게 처음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에이리언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 외계 생명체, 바로 제노모프 생명체를 만든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거인 종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 거인 종족도 바로 제노모프에게 당해가지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외계인 우주선이 좌초를 해가지고 그 안에 조종 좌석에 가슴이 뻥 뚫린 채로 거기 앉아 있는 그림이 이제는 여기 등장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자기가 거인 종족이 창조한 이 괴물에 의해서 거인 종족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인 종족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프리퀄 시리즈로 이제는 또 두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래서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거인 종족이 인류도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 종족이 인류를 창조했다. 그때 이 프로메테우스는 요 인류를 창조한 거인 종족, 이것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가 있는 그 행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 우주선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말 자체가 티탄족, 인류를 창조했거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했어요. 그거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우주선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원래 티탄족이거든요. 티탄족. 티탄족이니까 거인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관이 돼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족, 요 행성에 가보니까 그 거인족이 또 거기에 이 괴물에 의해서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된 그 거인 종족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거인족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같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거인족 유전자와 인간 유전자가 동일하게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거인족이 인간을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우주선 안에 동면 상태에 있었던 그 거인족이 인류를 종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연구해 놓은 항아리에 있는 용기에 있는 액체, 검은 액체들이 있는데, 그 검은 액체들을 가지고 지구로 향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거인족이 인류를 창조했으면서 왜 종말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거인족이 이 인류 창조하고 종말을 시키려고 한다. 근데 왜 종말을 시키려고 할 때에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지금 검은 액체를 사용해서 액체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보다 월등히 우월한 과학 문명이라면은 굳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구에다가 아예 지구를 폭파시켜버리는 어떤 광자포를 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멸망을 시켜도 되는데, 이 검은 액체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검은 액체를 가져가서 인류를, 이 검은 액체가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검은 액체를 가지고 여기 데이빗이 엘리자베스 쇼의 남편인 할로웨이에게 몰래 마시게 만들잖아요. 위스키 잔인가 거기를 통해 가지고 검은 액체를 흡입하게 해가지고 몸이 엘리자베스 쇼와 할로웨이의 부부 관계를 할 때에 그것이 엘리자베스 쇼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만들어져서 또 괴물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괴물이 나오는데, 그 괴물 이름이 이제는 트릴로바이트라고 합니다. 하도 이름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 액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트릴로바이트가 되고, 그것이 트릴로바이트가 나중에 또 자라가지고
여기에 그 등장하는 그 거인족을 또 먹어버리죠. 먹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거인족의 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디컨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명명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괴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 검은 액체가 그 적용되는 그 생물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에리언에서 바로 그 등장한 이 R에서 페이스어거로 가고 체스트버스터로 가고 제노모프가 이것이 기본 패턴이고, 그 외에 다양한 생물체들에게 이 검은 액체를 주입함으로써 또 다양한 그 괴물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등장한 거는 이 그 거인족이 다시 자기가 창조했던 그 인류가 지구에서 번성을 했으니까 그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검은 액체를 가서 살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살포가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또 괴물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말을 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네. 그게 도대체 뭐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종말을 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강좌를 하려는 건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걸 쓰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메테우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제 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인족, 마지막 남았던 거인족도 죽게 되고, 그 엘리자벳 쇼와 데이빗이, 인공지능 데이빗이 왜 도대체 이 인류를 창조한,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 거인종족이 사실은 거인족, 티탄족이라고 하겠습니다. 티탄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인류를 창조하고, 여기 인류를 창조하고 종말시키려고 한다는, 왜 창조를 하고 또 종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왜 종말이라는 방식을 이렇게 검은 액체를 사용해서 이걸 종말을 하는 거냐. 그 검은 액체가 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종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에 대한 거를 엘리자벳 쇼를 통해서 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엘리자벳 쇼가 데이빗과 함께 이 거인족의 그 본거지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리언 첫 번째 이제 등장했던 그 에이리언은 이 영화의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스페이스 자키라고 있었던 그 티탄족, 그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던 티탄족과,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이 괴물의 그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리틀리 스콧 감독이 그때 영화를 만든 거예요. 프리퀄 시리즈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렇게 이제는 끝나게 됐죠. 이렇게 이게 그 티탄족을 찾아서 가는 걸로 이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됐는데, 이제 그 뒤에 얘기가 이제는 에일리언 거버넌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2017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게 에이리언 어웨이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부작 아니면 4부작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감독을 하게 된 영화들인데,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끝나고 에일리언 거버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버넌트라고보다는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커버넌트. 자, 이제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이 데이빗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그 주인공이나 거의 다를 바 없었지만은 그 활약이 미미했었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데이비드가 등장을 하게 되네. 그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 데이비드가 자기를 만들었던 그 웨일랜드 회장과 같이 왔었죠. 같이 왔었다 웨일랜드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인공지능 그 안드로이드였는데,
이게 웨일랜드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또 창조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다. 그러니까 웨일랜드가 죽으니까 데이빗은 어떻게 되냐면은 웨일랜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 되네요. 데이빗 8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델명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또 피조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웨일랜드가 데이비드를 창조를 했고, 웨일랜드가 속해 있는 인류는 티탄족이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탄족은 지금 인류와 그리고 이 괴물, 이 에일리언 제노모프를 이제 창조를 한 존재, 두 개를 창조한 존재고, 근데 그 티탄족이 인류를 창조한 뒤에 창조한 그 멤버로서 그 웨일랜드가 있는 거죠, 인류로서. 그 웨일랜드가 데이비드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티탄족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웨일랜드도 죽었잖아요. 여기서 죽게 되죠,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리고 데이빗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이 데이빗은 다른 인공지능하고 좀 많이 틀려요. 뭐냐면 이제 에일리언 거버넌트에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데이빗과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이 월터라고 등장하는데, 월터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거나 이런 게 없는 거고, 데이비드는 감정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좀 모델이 좀 많이, 이게 뭐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데이비드가 여기에 등장한 데이비드는 자기가 스스로 창조자가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창조자가 되겠다. 자기가 내가 스스로 창조 파괴자가 되겠다. 난 창조와 파괴를 다하는 그 존재가 되겠다고 이제는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자신이. 보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티탄적으로 창조가 된 건데, 결국 거의 이 티탄족이나 인간은 대로 죽지 않냐. 근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거, 자기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데이비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는 자기가 그 신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데이비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이 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데이빗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는 그 영화 이제 결국에는 여기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에 이제 등장하는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 결국에는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 여기에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그 우주선 이름입니다. 우주선 이름인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는 2104년 12월 5일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 커버넌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 우주 식민지 개척할 때에 어떤 행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행성에 그 이주민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에, 근데 이주민들은 상당히 거의 다 그 동면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동면 상태에 있었는데 가고 있는 중에 그 중성미자 폭풍을 맞게 돼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그 지구인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신호가 있어가지고, 그 행성의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원격으로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와 환경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예정했던 그 행성으로 뭐 가는 것보다 일단은 이 가까운 데부터 먼저 가는, 원래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17년이 걸리니까, 이거 너무 머니까 일단 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조사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는 데이빗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이 처음에 프로메테우스에서의 그 엘리자베스 쇼와 데이빗이 타고 또 바로 그 티탄족을 찾아서, 티탄족의 고향을 찾아서 떠났던 그 비행선, 그 외계인 우주선을 몰고
떠났는데 그 외계인 우주선이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행성에. 근데 거기에 이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 원래 그 행성에는 이 티탄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티탄족이 살고 있는데 모습은 비슷해요. 근데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이제는 일종의 떡밥 던진 거다 아마. 그런데 리들리 스콧 감독 그건 앞으로 여기 에리언 어웨이크닝에서 그런 어떤 답은 주겠죠. 어쨌거나 그 티탄족 행성, 티탄족들이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이 검은 액체들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티탄족들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티탄족을 몰살하고, 에리언 거버넌트 내용에서의 그 데이비드의 행적을 보면은 결국 데이비드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지금 커버넌트 호가 도착할 때까지 데이비드가 하고 있었던 거는 티탄족을 몰살시킨 뒤에 그 행성에서 유전공학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티탄족의 그 과학기술 습득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능력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탄족이 남겨놨던 그 과학기술 성과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검은 액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과학기술 능력을 습득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이 검은 액체를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빗이 이 검은 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체에다가 막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에 막 적용해 보면서 다양한 요 검은 액체를 이렇게 누면은 어떻게 되나, 닭에다가 누면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이게 변형되는 걸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연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탄족의 일종의 생명공학, 티탄족의 과학기술, 그러니까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재료, 나노공학 이런 거를 다 포괄해서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체 진화 변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이 검은 액체를 가지고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티탄족을 몰살을 해놓고 그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엘리자베스 쇼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쇼까지 뭐로 삼냐면 엘리자베스 쇼까지 모르모트로 삼는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쇼의 인간의 장기들, 엘리자베스 쇼의 장기들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배합 실험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데이빗이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데이빗이 볼 때는 지금 어떤 행성에 지금 이주민들을 지금 한 수천 명을 데리고 태우고 지금 커버넌트호가 가고 있는데 비행선이 커버넌트호가 원래 행성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행성으로 오고 있는 거는 데이빗에게는 뭐예요?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거는. 데이빗은 뭐예요? 실험 재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험 재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쇼라는 인간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수많은 인간들이 오니까 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마디로 실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는 딱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데이빗이 여기서 만든 데이빗이 그리고 하면서 검은 액체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그 행성 자체를 완전히 그런 것들로 이제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버넌트 호의 승무원들이 내렸을 때에 이제는 액체가 아니라 이렇게 분말 형태로 이렇게
뭐래 우리 꽃가루처럼 이렇게 그 분말 형태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코나 귀나 이런 거로 흡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변화하는 거죠. 그 흡입한 사람들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포자로 이렇게 흡입이 된 사람이 이런 네오모프 같은 거가, 네오모프가 몸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네오모프 같은 걸 이렇게 괴물들로 변해요. 네. 이게 네오모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포자를 사용하니까 원래 그 에이리언에서는 그 우버모프라는 알에서 페이스어거가 나와서 거기서 유충이 나가서 체스트 버스터로 된 뒤에 그다음 제노모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포자로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네오모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이제 이거는 그 데빗이 이거는 원래 자기가 이제는 개발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오니까 이제는 더욱더 고도화된 이런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인간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더 강력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의 그건 뭐냐면은, 이 일반적인 생명체들보다 인간에게 검은 액체를 적용시켰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진화적인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는 거를 데이비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욱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 커버넌트에 탑승하고 온 사람들을 이제는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 영화 내용이. 그래서 이제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데이빗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완전히 창조주로 자기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빗은 바로 티탄족도 몰살시키고 인류도 종말시키면서 자신이 만든 이 생명체들로 이 우주를 덮으려고 하는 야망을 갖게 되는 야망을 지금 갖게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데이빗의 생각,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는 그게 어느 정도 데이빗의 영상, 데이빗이 스스로 얘기하는 영상이 그러니까 정식 영화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데이빗의 의도, 자기의 의도를 얘기하는 영상을 지구에 송신하는 영상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블루레이판 데이빗 본인이 사측에 자신을 소개한 뒤에 그동안의 성과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식의 영상이 첨부되었다. 번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저도 이걸 이제 긁어온 겁니다. 아마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창조자도 간접적으로나마 알 테고요. 존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당신 회사의 설립자인 피터 웨일랜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합성인간이에요. 합성인간, 안드로이드. 근데 피터 웨일랜드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피터 웨일랜드의 비전에 따라 우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쇼 박사 덕에 저는 마침내 부패한 낙원을 찾았습니다. 라고. 부패한 낙원을 찾았다. 타락한 낙원을 찾았다. 타락 낙원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줄 선물로서 우리가 찾은 이 세계를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데이빗이 거기에 자기가 엘리자베스 쇼와 함께 같이 찾아갔던 티탄족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티탄족들 모조리 몰살시킨 이유는 왜 자기가 몰살시켰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엘리자베스 쇼에게 선물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줄 선물로 이 세계를 청소했다. 자기가 청소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데이빗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엘리자베스 쇼에 대한 어떤 집착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걸 보통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애착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쇼가 왜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리퀄 첫 번째 프로메테우스의 엘리자베스 쇼가 거인족 티탄족에게 왜 인류를 창조하고 왜 몰살시키려고 하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는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 인류를 창조해놓고 인류를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엘리자베스 쇼에 대한 데이빗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엘리자베스 쇼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분노를 풀어주는 거니까, 풀어주면은 엘리자베스 쇼한테 잘 보이는 거니까, 이게 몰살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감성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엘리자베스 쇼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 티탄족을 몰살시켜버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두 번째 에덴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데이빗은 이 엘리자베스 쇼와 에덴을 만드니까 타락한 에덴, 타락한 낙원이 아니라 완전한 에덴, 진짜 이게 복락한 거죠. 새로운 에덴으로 만들려고 한다. 있었다. 그렇지만은 엘리자베스 쇼가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엘리자베스 쇼를 실험체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 그 이상으로 만들려고, 더 진보된 존재로 만들려고 엘리자베스 쇼의 몸들을, 그녀의 몸의 일부들을 수습해가지고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엘리자베스 쇼가 거부를 하니까 그 거부하는 거를 그녀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이제 그녀의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자기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 당신은 내가 드러낸 이 비밀들을 믿으려 하지 않겠죠? 이 세계에는 정말 커다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에 겁에 질린 신들 때문에 낭비가 되고 있는 가능성들 말입니다. 이렇게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이게 티탄족의 결국에는 인간도 만들고 창조했고, 이 괴물들, 이 제노모프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제노모프한테 죽지 않냐. 그러니까 제노모프 그와 같은 괴물들을 자기가 창조해놓고 그렇게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겁에 질려 있다 이거죠. 그 신들이 겁에 질려서 그 제노모프와 같은 괴물들을 자신들이 창조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게 돼서 그것을 중단을 했다고 하는 어떤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가 엘리자베스 쇼와 그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 행성에 있는 티탄족들이 거의 다 원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어떤 암시냐면은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제노모프 같은 악마들, 악마적 괴물들이 창조가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이 티탄족들이 깨닫게 돼서 더 이상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버리고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자연 상태. 그러니까 원래 과학기술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은 원시사회로 이렇게 회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비드가 그건 멍청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창조한 두렵고 무서우니까 결국 원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냐. 멍청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에 겁에 질린 신들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엄청 많은데 너희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어떻게 되는? 자기가 없애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티탄족들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격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그들은 희생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들은 저와 같습니다. 창조자죠. 자기도 창조자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창조자로는 늑대와 양 모두에게 생명을 줘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 약간 철학적 해석이 필요하니까 빼버리고요.
근데 이 그 검은 액체가 뭐냐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해놨어요. 검은 액체. 검은 액체는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이 나노 입자가 포함된 태고에 걸쭉한 액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액체는 나노 입자라고. 제가 그 요즘 만회하는 GNR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GNR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유전공학, 나노공학, 그 다음에 뭐예요? 로봇공학. 이것이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GNR 기술을 구현한 액체라고 하는 거죠. 이 GNR 기술로 구현한 이 액체, 이것이 하나 액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액체로 돼 있어 가지고 나노 입자가 담긴 액체, 나노 입자들이 담긴 액체들, 이것은 진화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해체함으로써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나 그 티탄종이나 DNA 유전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 동물들도 생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DNA 알고리즘, 그 운영 체제를 해체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해체하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바꿔버린다 이거죠. 그 액체는 실질적으로는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검은 액체가 사실은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은 나노 입자들로 된 액체로, 이것은 사실은 작은 AI들, 인공지능 그 입자들이, AI 입자들이다라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을 엄청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물질이 다른 생명체들의 유전자들과 만나면 독특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체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그 생명체의 잠재력과 응용력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모든 세포, 모든 변이들을 꼼꼼하게 담아내는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성에서 고대 티탄족들을 다 멸종을 시키고 거기 들어와가지고 했던 게 이 실험 작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자비 쇼 박사의 유전자와 그 액체를 실험하는 도중에 저는 그 물질이 인간의 유전자와 반응했을 때 비범한 반응을 보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인간의 유전자와 반응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성질과 형질을 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 유기체의 공격성이나 생존 본능 시스템을 수정했다.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지만 마침내 저만의 늑대를 만들어냈다.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노모프 같은 거 비슷한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해지려면 하나가 남아있다. 바로 여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인데, 여왕. 그러니까 그 여왕이 뭡니까? 이 알을 낳는 여왕. 오버모포.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에일리언 시리즈의 첫 번째 나온 이 알을 대량 생산해내는 그 여왕이 필요하다. 여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데이비드가 맨 마지막에 그 보여준 것은 프로토모프라고 하는 프로토모프인데, 모프라는 생명체를, 괴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노모프의 원형이에요. 원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모프가 나올 수 있는 그 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에이리언 영화에서부터 알, 페이스허거, 체스트버거, 그 다음에 제노모프로 일련적으로 흘러가는 그 첫 번째 그 알들을 생산하는 그 여왕.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들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개미도 여왕개미, 여왕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가 여왕벌이 죽으면 어때요? 여왕개미. 그러면 개미 중에 하나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로 이렇게 또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의 이런 어떤 에이리언들, 그러니까 에이리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이리언의 이 시스템 자체를 자기가 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여왕개미 역할을 한 알을 낳는 그게 필요해.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공개돼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검은 액체는 AI 입자들이고 GNR 기술로 각 생명체의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는 에서 일으키는 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각 생명체들을 숙주로 해서 이런 그 에이리언들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다 이거죠, 이 검은 액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 영화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국 데이빗 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지금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이 그 인간의 그 진화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잖아요. 영화. 말 그대로 영화.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 시리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시리즈가 과연 어떠한 인간의 그 진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 결국 인류의 종말과, 인류의 그 진화와 종말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당한 그 어떤 그 진실성이라, 뭐라 그럴까요? 그 개연성, 상당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개연성들이 그 어떤 원형적 종말에 대한 원형적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단순한 영화 시리즈가 아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이제는 파헤쳐야 되는, 영화 내용을 일단은 아셔야 되니까 영화 내용을 이제 오늘까지 지금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이 인류 진화와 종말에 대한 원형적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 풀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그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여기 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 구조의 그 신화적 원형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은 에리언 커버넌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데이비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상당히 어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상당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이름이 데이비드잖아요. 데이비드. 그렇죠? 이 주인공 이름이 데이비드야. 근데 그 8편까지 제가 한 소스 코드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요? 여기도 주인공 이름이 데이비드 보우먼이에요. 이름이 데이비드 보우먼이야. 그러니까 2001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인공 이름도 데이비드 보우먼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 시리즈,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이 존재의 이름도 주인공 이름 데이비드 보우먼이야. 그런데 아니, 데이비드 보우먼이 아니라 데이비드인데, 근데 데이비드는 그 자체가 인공지능이고, 그렇죠? 자체가 인공지능인데, 여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데이비드 보우먼이 할 9000이라는 인공지능과 싸우고 있어요. 대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도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데이비드가 보우먼이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인공지능과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계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시리즈에도 지금 에리언 시리즈에도 데이비드 자체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지금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데이비드 8 버전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깔려있는 신화적 원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데이비드와 관련되어 있는 원형이 있다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 성경에 보면은 다윗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면,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린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바탕에 뭐가 깔려? 다윗이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왕이 되었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인이 누군데? 거인이 지금 티탄족이잖아요. 티탄족을 데이빗이 쓸어버렸잖아요. 쓸어버리고 왕이 되었더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윗의 신화, 그게 이야기죠. 구약에 나온 그 이야기에 그 원형이 여기 깔려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또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런 얘기는 일단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에리언 커버넌트의 이 커버넌트라는 말 자체가 약속이란 뜻이에요. 계약하다, 약속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여러분이 커버넌트라는데 우리가 구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The Old Covenant라고 그래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The New Covenant, 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영화 이름은 뭐예요? Alien Covenant라는 새로운 약속이죠. Alien, 외계인 약속. 외계 생명체 약속이죠. 외계 생명체 약속. 외계 생명체 계약이라고 이렇게 볼, 계약.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체계로서 구약속 체계, 구계약, 새로운 계약, 옛 계약, 새로운 계약, 외계 생명체 계약이라는 1, 2, 3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1, 2, 3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1, 2, 3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도 모노리스가 3번 총 4번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3번째 꽤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3째면서 넷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의 변화의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라는 걸 그냥, 이 에이리언 커버넌트가 그냥, 영화의 이름으로 설정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구약과 신약, 외계생명체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럼 도대체 이 계약과 서약,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의문, 우리가 이런 걸 풀어야 된다네. 여기 이런 게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새로운 에덴을 만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데이빗이 에덴 동산신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 신화, 다윗 이야기, 그리고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이걸 구약, 신약 다음에 또 한 번에 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이비드가 처음에 영화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영화의 시작과 끝을 음악으로 바탕에 깔아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라는 영화, 신들이 바랄라로 입성한다는 영화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한마디로 바그너의 오페라 곡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바그너하고 상관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비렐름 리하르트 바그너의 바그너의 오페라, 바로 니벨룽의 반지라는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4편,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드, 신들의 황혼하고 관련돼서, 신들의 황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라그나로크하고 관련된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니체와 연관이에요. 니체라는 사람하고 연관돼 있죠. 철학자하고. 근데 바그너와 니체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서로 이렇게 이게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감성적으로 공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게 같은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있다고 하니까 일종의 북유럽적인 그 신화들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바랄라라고 하는 신들의 바랄라 입성이라고 할 때 그 바랄라라고 하는 그 거기 그것은 일종의 그 영웅들 죽은 영웅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라그나로카라고 해서 그 신들의 종말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가 거기 모여서 사는 곳이거든요. 그럼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이 그렐름 리라이트 바그너의 그 네벨룽 반지와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뭐 이런 니벨룽의 반지 영화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지크프리트 이야기를 주로 여기는 그 영화로 만들어낸 거고, 이건 우리 한국에서 지금 라인의 황금, 발키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거는 한국에서 오페라를 한 모양입니다. 2018년부터 19년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류의 그 진화와 그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거와 바탕에 사실은 깔려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프로메테우스겠죠. 그 프리퀄 시리즈의 첫 번째가 프로메테우스이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인류 창조와 관련이 돼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 거인족 티탄족인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를 창조하고 불을 줬고, 그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네우칼리온이 대홍수를 이기고 이 인류의 시조가 된 존재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에요. 네우칼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할 때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이 에리언 시리즈하고 연관이 된 것이냐, 어떻게 연관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연결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